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새벽입니다. 준책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아직도 원님 재판하던 왕조 시대입니까? 왕조 시대 때도 율법은 엄격해서 경국대전 같은 법전에다가 이 대명률까지 참조를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예컨대 얼우동을 두고도 대명률이 논의가 됐죠. 성종은 신하들과 경론을 벌여야 했습니다. 세계의 문명국 반열에 오른 지가 얼마인데 지금 이 나라의 최대 정당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법 왜곡죄라는 범죄입니까? 검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으시어 만약에 기소를 했다면 요즘 판사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는 우선 죄수복을 입고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을 직권보석으로 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빠른 심리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을 무죄 방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기 전에 공판 검사가 먼저 상황을 판단하겠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거나 공소를 철회하겠죠. 사법부든 준사법부인 검찰이든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켜보는 눈이 정말 많기에 판검사들이 잘못된 법 적용은 말 것도 없이 그 오만 방자은 낱낱이 기록되어 훗날 두고 도마 위에 오릅니다. 정말 판검사들도 사실은 극한 직업인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자칫 가문의 수치가 될 판입니다.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궁지로 모는 검사들에게 개인적 복수를 하는 일에 입법권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 왜곡죄 등 검찰 압박하고 모욕죄를 입법에 나선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개인이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 이걸 광기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합니까? 광기도 아니죠. 정말 미친 짓입니다. 법 왜곡죄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요. 여기가 어디 러시아 공산국가입니까? 추경호는 법 왜곡죄가 나온 배경으로 검찰이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재명의 사당이 되어 있는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보복과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추경호는 국민이 이재명의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정치인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제41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서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 추경호는 그러면서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를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법 왜곡죄 같은 발상은 현대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최악의 저질 퍼포먼스입니다. 물론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겠지만 적어도 문명국에서 이런 입법이 논의가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추경호의 말은 차라리 읍소로 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처리는 검찰과 법원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에게 법 왜곡죄라는 터무니없는 올가미를 씌워 얻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야만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 증거에서 온갖 파충류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면서 우두머리 파충류가 되어본들, 그래서 권력을 누려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이건태입니다. 그 자신이 오랜 검사 생활을 한 분이죠. 그런데 설마 그런 자신의 검사 경험이 법 왜곡죄를 만든 바탕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가 지난 7월 10일 발의한 법 왜곡죄 내용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에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입니다. 그 형법 개정안은 9월 23일 법사위에 상정이 돼서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심사 1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려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왜곡 적용 등을 할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글쎄요, 검사가 기소 잘못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증거 은닉, 증거 조작뿐 아니라 법 왜곡 적용이라는 표현은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는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또 하나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근태는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해 입법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진 2,400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검사는 처벌됐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진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피고인이 범죄를 증명하는 사진 같은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진을 왜 숨기느냐. 그래서 이게 법 왜곡죄다. 이 얘기입니다.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 정신상을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근태는 또 법안 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수수에 알선 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정권을 압박하는 김건희 스캔들을 이 법 왜곡죄 입법 취지에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을 급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곽규택 대변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법률 지경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냐. 이 법안은 결국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급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결국 곽규택 의원의 말대로 이재명이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으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일 뿐으로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무력화하는 처벌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조인인 국민의힘 장동혁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별도의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어쨌든 민주당의 이런 폭주는 과연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단적으로 이재명은 한 예로 자신이 연루된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묵인을 했습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 3명이 탄핵소추가 됐죠. 이제는 탄핵소추를 넘어 법 왜곡죄로서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죄수로 만들 판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 이제 여당 내 내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주제입니다. 여당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이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것인가?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회동에 앞서서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외부에 공개가 되고 이에 대통령실과 친윤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자 기자들에게 이같이 물었습니다. 일각에서 자꾸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어찌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나 모욕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대통령 흠집내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것을 한동훈이 자기 징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아주 예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가 됐다면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포함이 됐겠는가? 사실 윤한 독대가 있다면 당연히 의정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한동훈의 건의에 대해 이를 윤 대통령이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었습니다. 처음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내세웠던 것도 바로 그 의정갈등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런데 이틀 전부터 느닷없이 윤한 독대의 또 다른 논점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각이 된 겁니다. 한동훈도 이를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논의 사안이 있는데 그것도 그중 하나다. 이날 만찬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한동훈의 기자들이 대통령실이 독대 대신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인 차담회를 제안했다. 이 내용의 보도에 대해 확인을 구하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걸 누가 말한 걸까요?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 독대 요청을 거절하게 되면서 윤한 갈등이 다시 심화됐습니다. 독대를 거절당한 한동훈은 독대 거절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독대는 시간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대는 꼭 필요하다. 이 한동훈의 주장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결국 어제의 만찬은 그 모습과는 달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에 깊어진 감정의 골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발언하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등 전향적 조치를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만찬 당일인 어제 아침까지 윤한 독대 불발에 대해서 여당 내 공방이 계속됐죠. 친윤계 의원들에게서는 한동훈이 자기 정치가 선을 넘어 여권 내부 분파 작용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친윤 못지않은 세를 구축한 친한계 의원들은 왜 윤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되느냐 하면서 현 상황이 형식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독대 거절에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입이 좀 무거운 편이죠. 김기현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을 비판하는 데일을 썼습니다. 김기현은 대통령의 역대급 체코 셀제 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는커녕 내부 문제로 스스로 덮어버리는 여당의 현 주소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며 차기 대권을 위한 내부 분열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독대를 요청하고 의정 갈등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또 김건희 여사 예컨대 사죄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다 차기 대권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권영세 역시 라디오에서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 얘기를 나오게 한 것은 사리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독대라는 건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갈지 같이 고민을 하고 물밑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독대는 다 그렇게 진행이 됐죠. 독대를 아주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하면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러나 한 친한계 인사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게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밥 먹기 전에 잠깐 시간 좀 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글쎄요. 지금 친한계 2인자라는 말도 듣고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형식이나 절차가 현안보다 앞서갈 문제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안들이 만찬 후에 다시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 논의를 할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의 지난번 공천 개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하루 빨리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언론에는 이런 말도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준다는 식의 시혜적 태도로 대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 자,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양비론을 썼습니다. 독대를 요청했다고 알려지는 것도 거절당했다는 것도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다. 정치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어쨌든 어제 그러니까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만찬치고는 시간이 긴 편은 아니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을 뿐 의정 갈등이나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관련한 언급은 일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긴 당에서 간부들 포함해서 한 17, 8명이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3실장과 수석들이 모두 다 참석을 했으니까 한 3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정 갈등 같은 것을 논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언론이 참석자들을 두루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은 어제 만찬에서 지난 19일부터 22일 사이 2박 4일이죠. 원전 세일저 2박 4일
이 체코 순방 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체코 얘기 외에는 뭐 수해 복구를 잘하자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해달라. 이걸 윤 대통령이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도 체코 방문 얘기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민감한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찬이 끝나고도 한동훈은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만찬 직후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독대를 요청한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 사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만찬이 끝난 직후 10분가량 분수 정문을 함께 산책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심각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만찬에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도 한동훈이 다른 화제를 끌 수 없게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날 만찬 회동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해서 추경호 그래 원내대표죠. 또 최고위원들 그리고 주요 당직자들 뭐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대변인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은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치실장 거기에다가 수석비서관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명쯤 되죠. 다 합치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1시간 반 동안 밥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술을 머무는 한동훈 대표를 배려해서 윤 대통령이 고기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한 대표 이런 식의 표현을 몇 차례 썼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윤한 독대를 한동훈이 요구했는데도 무참하게 거절이 되면서 윤한 갈등은 또다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실령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표현은 아주 우호적이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확대된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솔직히 한동훈이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여론전을 벌이려 한 것에 대통령실은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해합니다. 언론은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와 대통령실의 거부 반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을 주목합니다. 예컨대 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는 지난 8월 30일 원래 만찬을 하기로 했죠. 그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찬이 연기된 게 그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문 자체를 연기합시다.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자 그러면 애초에 이걸 만찬 자체를 나중에 하자.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물밑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해서 어떤 합의가 임박을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 발언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그 발언으로 판이 어그러졌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가 문제가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측이 독대 제안 사실을 언론에 유출을 하고 이를 토대로 독대 수용을 관철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면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동훈을 독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의정 갈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어떻게든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기자들과 만나 띄우는 에드블룬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주요 현안이 있고 그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대는 필요하다. 이분이 어렵다면 소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개하기 힘든 현안이 뭘까요? 그게 기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비서실장 명의로 한동훈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음을 재차 확인드린다고 밝혔어. 다시 유출에 관련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누가 유출했느냐? 독대 요청을 누가 유출을 했느냐? 대통령실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 쪽이냐? 많은 언론은 한동훈 대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서 흘러나온지를 가장 잘 아는 쪽은 바로 언론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직접 확인을 하고 듣고 하니까 말이죠. 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의 추락입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은 시간은 한동훈 편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그리고 지지율이 이제 한국갤럽 사상 20%까지 내려왔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0% 밑으로 추락을 해버리면 예컨대 14%, 15%, YS는 14% 내려왔다가 마지막에 7% 내려갔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권 재창출에 물건나간다는 겁니다. 20% 밑의 지지율을 경험한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노무현이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다. 대통령실 주변은 지금 의정 갈등은 물론 김명선 전 의원을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등 김민사 리스크에 대해 짙은 먹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공천 거래냐, 공천 개입이냐. 지리산 칠불사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알고 계시죠. 김명선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명모 씨,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심지어 호남에 있는, 호남 순천에 있는 천하람 지금 의원이죠. 천하람 의원까지 왔다. 그 왜 심야에 거기서 모이겠느냐. 그것이 공천 거래냐 아니면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된 것이 김건희 여사가 김명선의 공천에 개입을 한 게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김명선이 사실은 거래를 하려고 했다. 관심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공천 거래냐, 공천 개입이냐. 저는 이 사안은요, 개혁신당과의 공천 거래가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간의 관심은 놀랍게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소유했습니다. 솔직히 그걸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을 한다면 공천을 시켜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컷오프는 안 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공천 개입은요, 그 결과가 바로 컷오프였습니다. 그리 말이 되지 않죠. 어떻든 이번에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라는 말에 공감하는 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대표의 독대 요청을 어떤 형식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나치게 고압적인 모습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한 초선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친윤계, 친한계 사이에서 발장을 끼고 있던 의원들도 독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같이 다 죽을 수는 없다는 인식도 생겨날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모두 지지율 고지를 민치보다는 이 나쁜 커플링, 동조현상, 이 나쁜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동훈 역시 철저히, 정말 철저히 자기 계산을 앞세우는 근시안적 정치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은 그걸 자기 정치라고 표현을 하죠. 언론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발언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것도 변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오만함입니다. 대통령이 보여주는 오만함, 불통과 오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 또 다른 오만함. 그 오만함의 반대말 겸허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귀를 여는 것입니다.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쉬운 일을 권력자들은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